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9,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윌리 우의 경우는 전례 없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우 전례 없는 비트코인 현물 매수 움직임 가격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이유는 월가가 선물 계약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관 자금은 빠르게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고 있는데 이럴 때면 2020년 4분기 발생한 공급 쥐어짜기 충격이 떠오른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증시가 부진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례 없는 현물 매수의 증거라며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는 상황 속에 그동안 역상관관계를 보여주던 모습에도 증시와 비교를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는 움직임이 작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뒷받침에 거대한 매수세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얼마 전 피델리티의 미국 퇴직연금이죠. 이제 401k의 비트코인 옵션 추가, 새로운 비트코인 버파 채택의 사건,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기 매입, 비트코인 개인 지갑수의 최대치 증가, 이더리움 또한 예치량이 증가하는 등 수많은 시그널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도 글로벌적인 매크로 요인들이 하방 압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가오는 5월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하방 압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많은 자산군들 중에는 유일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향해 이야기할 때 이 사용 빈도수가 다소 줄어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골드, 금 2.0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순 가치 저장의 수단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로 인식이 되어 가는 중이죠. 멕시코 3대 부호인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이 오랜만에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인물의 경우는 멕시코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과연 이 인물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3대 부호 비트코인 가격 금만큼 쉽게 조작이 불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멕시코 3대 부호 중 한 명인 리카르도 살리나스 그룹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은 금만큼 쉽게 조작할 수 없다며 이 금과 달리 이제 전 세계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 가족은 법정화폐에 대한 해결책이 금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비트코인을 알게 된 후 나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 비트코인과 금 참 오래전부터 비교가 되어 왔던 자산들이죠.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과 금은 사실상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안전자산하면 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을 따라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측면에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은 상태이지만 금이 인류 역사에서 공존해 왔던 시간들을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성장 속도는 가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 중에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해칭 능력의 경우는 많은 가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은 에너지의 금융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법정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며 비단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이 이 법정화폐뿐만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등의 제3세계 국가들에게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이죠. 이 P2P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 국경을 넘어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카불 사태 당시에도 CNBC 방송에서 직접 카불의 청년들의 희망은 비트코인이라는 언급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당장의 가격 하락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일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힘먼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외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소송 SEC 힘먼 자료 비공개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사와 소송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재 비공개 중인 윌리엄 힘먼 SEC 전 기업 금융국장의 연설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주장하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고 합니다. SEC는 2018년 6월 힘먼 연설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앞서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의 지방 판사에게 힘먼 연설이 담긴 이메일 등 이제 DPP를 주장 공개 거부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참 답답하죠. SEC와의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이 시간 끌기를 계속해서 하려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DPP, 비밀 유지권 등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하여서 윌리엄 힘먼에 관한 자료를 숨기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 리플사의 경우는 힘먼 문서가 미등록 증권과 관련하여 왜 무관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 또한 제출을 했죠. 또한 리플사가 전 SEC 고위 임원 대상을 하여서 이제 집단 소송까지 건 이력이 있었는데 참 SEC가 이 소송을 어떻게든 시간 끌기 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SEC가 리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서 봐라 우리한테 한번 물리면 아주 골치 아파질 것이다 알아서들 기어라라는 말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도 아니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 하원 의원의 경우 SEC가 아닌 CFTC의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제출되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슬슬 내부에서 또한 SEC의 만행을 인정하며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XRP 투자자 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만큼 이 소송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 조금 늦으면 내년 3월 안에 끝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을 하여 참 기나긴 시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끝을 내줘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0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승을 해서 자산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한 발짝 한 발짝씩 확실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가격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도 1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